4월 7일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8%, 나스닥과 S&P 500이 7%대 상승했습니다. 미쓰리가 지난주 증시는 지수는 좁은 폭에서 움직이지만 데일리 변동성, 장중 변동성이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번 주 증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4월 6일 우리나라 증시가 크게 상승하고 4월 7일 아침에 눈을 떴더니 다우지수가 세상에 8% 올랐어요. 여러분들은 또 고민하십니다. 아, 이거 진짜 이대로 그냥 고 하는 거 아니야? 강세장 진입하는 거 아니야? 문제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승은 뭡니까? 반등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우선 제가 보고 있는 시황은 약간 큰 텀을 가지고, 큰 기간을 가지고 1년 정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12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리 미국은 2019년 예방적 금리 인하를 했는데 2020년에는 금리를 동결할 겁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쓰리가 그때 셀셀 쪼개면서 뭐라고 합니까? 2020년에는요, 연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 무언가가 연준 등을 이렇게 떠밀어서 금리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 안에는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녀석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시황을 봤을 때요. 제가 보고 있는 그 어떠한 목표에 지금 코로나19는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이 코로나19가 최종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솔직히 냉정하게 왜 올랐습니까? 부양책이 나왔어요? 강력한 부양책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임상실험이 끝나고 이제 상용화 됐습니까? 아니면 경제지표가 잘 나왔습니까? 하물며 미국은요, 경제지표가 잘 나왔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코로나19는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잡힐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이 그래 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100명 미만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고 완치자들도 증가되고 있고, 그리고 우려됐던 거는 마스크를 쓰지 않는 유럽도 미국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마스크를 쓰기 시작하고 도시가 봉쇄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는 줄 수밖에 없죠. 언제까지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코로나19가 전 인류 멸종 프로그램임도 아니고, 당연히 정점을 찍고 감소될 겁니다. 근데 미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찍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 거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좋게 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후유증이 겁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후유증이 올해 2020년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 최종 목적을 더 크게 아니면 좀 더 앞당기지 않을까라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월요일날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 수 있구나. 잘 이해가 안 가시면요. 제가 2008년도 A형 간염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요. 그날이 2008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잘 나갈 때여서 스승의 날 꽃다발 좋은 거 사가지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이 그렇게 아끼는 제자가 이렇게 컸습니다. 이거 막 가서 생색내려고
예, 물론 이제 뭐 감사한 마음으로 가는 거지만 그래도 아유, 제자가 이렇게 잘 돼서 왔어.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막 꽃다발도 세팅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전날부터 몸이 좀 살살 아파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400이 나오고 그래서 바로 입원하고 그리고는 A형 간염 확진 간 수치 3950 병원에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저에게는 그때는 금융위기도 전이었거든요. 금융위기는 전이었지만 그때 5월달 당시 주식시장은 이미 조금 좀 뒤틀리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이지 않았던 거죠. 변동성이 심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한테 가려고 맡겨놨던 10만 원이 넘는 그 꽃다발도 관심이 없고요. 주식시장도 관심이 없고요. 주식시장도 나중에 이제 간 수치가 좀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제가 노트북을 병원에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병원에서 시세를 봤죠. 제 간 수치가 3,950까지 올라갈 때는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제 생명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이번 달에 뭐 증권사 실적이 어쩌고 뭐 하지 않은 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를 찾아가기로 했는데 해야 되고 제가 풀어야 될 숙제가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로지 뭐예요? 예, 제 생명이에요. 근데 제가 보름 정도 입원하고 있었는데요. 한 보름 정도 입원하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갑자기 온몸이 노래지고 눈동자가 뇌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황달 증세가 오는 거죠. 황달 증세가 오면서 간 수치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나 정말 이젠 살았구나예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내가 이젠 살았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그때 5월 달에 이제 9월 달에 대리 발령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실적을 막 일으켜야 될 텐데요. 그런 거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라는 거죠. 오직 뭐예요? 내가 살았구나요. 대신 뭡니까? 내가 살아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내 일터로 돌아갔는데 그 모든 숙제들을 다 해야죠. 그리고 저는 그 숙제들을 하다 예, 다 하지 못하고 꺼이꺼이 하던 거를 그리고 그 숙제를 좀 빨리 하려다가 좀 오버한 부분이 2008년도 8월 달 제 인생을 망가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4월 6일 뉴욕 증시가 올라간 이유는요. 오로지 뉴욕주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이제 정점을 찍고 좀 감소세로 전환될 것 같은 희망입니다.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나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나요? 아니에요. 단지 이제 조금 감소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입니다. 희망이 사람에게 주는 그 기대는 저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반등이라고 보는 이유는 이제 퇴원하고 집에 돌아가서 체온하고 직장 돌아가면 해야 될 숙제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4월 6일 날 뉴욕 증시가 급등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하죠. 이번 주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자, 저는요, 강아지를 목욕을 시킬 때 강아지가 목욕하기 싫어하죠. 그래도 귀에 물 들어가지 않게 잘 해주고, 앞발, 뒷발, 꼬리, 엉덩이까지 다 비누질 해가지고 비누기 없도록 다 물로 씻어가지고 욕실에서 데리고 나와야 되죠. 그게 목욕 끝이잖아요. 근데 강아지가 목욕하기 싫어서 막 그러면 뭐합니까? 이거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고요.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애기 목욕시킬 때 목욕하기 싫어하는 애기들 엄마 나 목욕하기 싫어 막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다 했어. 뭘 다 해요? 지금 겨우 머리 감기고 지금 겨우 그냥 저 같은 경우 강아지
이렇게 몸에다가 물 묻혔는데 아직 비누질도 안 했는데 다 했대요. 다 됐어, 다 됐어, 다 됐어. 왜요? 금방 끝날 거야. 조금만 참아? 이렇게 그런 기대감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버티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힘든 사람한테 응원해주기 위해서 너 조금만 더 고생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아이고, 너, 야, 어쩌냐. 너 계속 힘들 텐데. 너 이제 이 문제 터지면 다른 문제 또 터질 텐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나 너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면 죽여버리고 싶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주말에 국민들에게 자, 이번 주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럼 국민들은 그래, 어금니 꽉 깨물고 이번 주만 견디자. 이겁니다. 어금니만 꽉 깨물고 이번 주만 견디자라고 하고 있는데 뉴욕주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진입할 것 같은 희망이 보였어요. 이거는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호재는 없어요. 이거는 부양책도 못 이기고요. 기업 실적도 못 이기고요. 경제 지표 따위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왜요? 생명에 관련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돈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이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말라리아 치료제 2,900만 개 비축했다. 임상실험할 시간 없다. 구충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그냥 푸시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나 우리 돈다방 미스의 청취자님들은 좀 냉정해지자고요. 우선 그 시장의 냉정을 찾아준 애가 누굽니까? 국제 금값이에요. 참 신기하죠?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금값은 안전자산인데 대부분 반대로 움직이는데 이날은 같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주가, 위험 투자 상품인 주가가 더 많이 상승했습니다. 금값보다. 금값이 얼만큼 상승했느냐? 2.9% 상승했어요. 안전자산인 금값이 상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국이 이번 주는 대부분 미국인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슬픈 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금값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칠 어떤 악영향이 제대로 계산기에 측정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당장 오늘 일본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금값과 안전자산인 금값과 위험자산인 주식이 같이 상승했는데 주식시장이 엄청 많이 상승했어요. 이 엄청 많이 상승한 이유는 뭡니까? 예, 생명과 관련된 이제 나는 살 수 있을 거라는 그 희망이 저렇게까지 끌어올린 겁니다. 인간은요, 희망으로 살아요. 기대감으로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 나 빨리 어른 돼서, 뭐 해야지? 나 빨리, 중학생 돼야지? 빨리 고등학생 돼야지? 빨리 대학교 가야지? 빨리 사회인 돼서 돈 벌어야지? 빨리 결혼해야지? 빨리 집 사야지? 빨리 차 사야지? 뭔가 계속 기대와 믿음을 갖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과 그 희망과 기대가 차 따위가 아니라, 집 따위가 아니라, 승진, 취직 이런 게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저렇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뉴욕 증시의 어떠한 특히 뉴욕주의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가 주는 어떤 그 희망적인 메시지가 저렇게까지 띄워놓은 거고, 실제는 글로벌 경제라든가 이런 상황의 실제는 일단 안전자산인 금값은 여전히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만들어낼 경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자, 국제유가. 제가 국제유가 하락할 거라고 했잖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 연속 너무 급등한 부분도 있고 6일날 진행되기로 했던 화상회의가 9일날 연기가 됐는데 사우디와 러시아가 갈등을 일으켜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원래 러시아는 감산을 반대했었고 러시아가 감산을 반대한 이유는 왜 맨날 우리만 감산하고 미국은 저렇게 생산하니? 미국도 동참해야 된다는 걸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우디가 어느 정도까지 국리 팡팡해가면서 위로를 해줬지만 지난번
협상 안 됐고요. 합의 안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우디가 빡 돌아가지고, 야, 우리 증산할래. 그래서 치킨 게임 들어갔고,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축유를 사라고 했는데 비축유 살 예산이 없고요, 미국은. 그 와중에 다시 합의 가능성이 제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목요일 날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 푸틴과 사우디 왕세자가 통화했고 그렇게 통화한 왕세자와 내가 통화했는데 나는 쟤네들이 그렇게 감산하길 희망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한대요. 지금 6일에 화상회의가 9일로 연기된 이유가 러시아와 사우디의 갈등이 아니라 미국 쟤네 왜 감산 안 하니? 어떻게 하면 미국을 감산시킬까? 이 문제 때문입니다. 힘이 약한 나라는 데려다 놓고 쥐어 패면 너 감산 안 해? 이러면 감산할 텐데 상대가 미국이니까 사우디나 러시아가 어떻게 얘네들을 다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감산 안 할 거야. 근데 니네 유가 안정 안 시키면 관세 때린다? 뭐 이렇게도 언급했고 물론 나중에 그 카드 관세 카드는 도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미국의 동참 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이기 때문에 감산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뭐 여하튼 9일로 연기가 됐고요. 10일 날은 G20 에너지 장관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자, 러시아는 미국을 계속 압박한다고 하죠. 미국, 니네는 감산 안 할 거야? 왜 우리만 희생해? 너 사우디와 우리 러시아가 하루에 1000만 배럴, 1500만 배럴씩 감산해서 유가 올라가면 니넨 계속 생산해가지고 팔아 먹을 거잖아. 우리는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렇게 미국을 압박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요. 가만히 있어봐. 야 러시아 쟤네 너무 양양거린다. 야 쟤네 사탕 하나 물어줘라. 라고 해서 러시아 입에다가 미국이 지금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그 제재 일부를 야 우리 풀어줄게. 야 풀어줄 테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렇게 사탕 물어주면 러시아가 미국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그럼 결국 이번에 또 혹시 감산이 진행됐을 때 미국이 참여하지 않는다. 이번에 감산이 참 어렵습니다. 감산 합의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에게 알았어 우리도 감산할게 이거를 못 내놔요. 못 끌어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럼 결국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냐면 감산이 불발되거나 아니면 감산을 했는데 양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럼 국제유가가 또다시 하락하면 러시아와 사우디나 오펙 회원국들도 죽겠지만 미국의 셰일 업체들도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와 사우디의 치킨 게임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미국 셰일 업계를 작살내는 그런 상황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죠. 자, 경제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은요. 미국의 지난 3주 동안 1일 경제 생산량이 29% 감소했는데요. 이 감소폭은 대공황 때 감소했던 26% 감소폭보다 3%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9.11 테러 때보다 3배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3월 고용 추세는요. 2월 달에 109.27이었는데 3월 달에 60.39로 반토막 가까이 났고요. 앞으로 뭐가 문제냐?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조사를 했는데 자, 지금부터 1년 후에 그러니까 2021년 한 3월 달에 지금 미국의 실업률 4.4%보다 실업률이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0.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달에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막 터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미국은 완벽히 통제되어 있다 막 그랬을 때 조사했을 때는 1년 뒤에 실업률이 지금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던 그 여론조사가 34.2%에 불과했는데 지금 한 달 만에 50.9%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뉴욕 연방은행이 향후 1년간 금융 상황은 대공황 이후에 전례 없던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주 동안 미국의 GDP가 3,500억 달러 감소했는데 비록 3주밖에 안 됐지만 그 대공황 때의 강도보다 세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요, 지금 2차 대전과 지금과를 비교하고 있는데요.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깊은 경기 침체 수렁에 빠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고 있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진짜 글로벌 경제에 입히고 있는 이 타격을 막기에는 그저 이 부양책은 눈가림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은 미국의 2분기 경제활동 연율로 20% 감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자, 옐런 전 연준 의장님, 지금 상황이요, 대공황급 이상의 불황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상황을 V자 반등으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V자 반응이 가능하긴 한데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면 U자형의 가능성이 더 있고 그거보다 더 나쁜 L자형도 있다. 이거 뭐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경험했던 2008년도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제가 2008년도는 명암을 내미지 못한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 돈다방 미쓰리가 또 경험에 비춰진 방송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공황 때 살았어야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상황을 잘 모르겠고요. 뭐 수치 같은 비교는요. 저는 그 수치가 상대적인 수치 비교든 절대적인 수치 비유든 저는 그거는 별로 솔직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때와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를 하기에는 그래서 그때보다 어쨌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그런 수치가 있다면 믿을 만한 수치가 있다면 그걸 비교를 하겠지만 2008년도는 제가 실질적으로 겪었던 때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2008년도 전에 미쓰리 인생에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를 겪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되는 상황, 제가 금융위기, 저 개인적인 미쓰리의 위기 이후에 인생의 바닥을 찍고 막 더블 엑셀 하고 막 찍고 이러면서 제가 그동안 쭉 뉴욕 증시 경제 상황 짚어드리면서 저의 경험과 맞물려서 그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약간 이럴 가능성이 높고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경제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경제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겪은 그 경험이 웬만한 사람들은 겪기 어려운 경험이에요,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야, 설마 진짜 진짜 그랬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짜 뭐 누구나 다 인생의 밑바닥은 다 뭐 찍어 본다 그래요. 나름대로의 각자 인생의 밑바닥을. 근데 저는 이 금융시장에서 어찌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에 미니어처 같은 제 개인적인 그런 위기들을 겪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겪은 경험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보다 보니까 뭐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아요. 뭐 올해도 또 인하할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제 이야기가 절대적인 정답은 아니죠. 분명히. 개인적인 생각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경험이 많이 담긴 거죠. 그리고 어떤 경험입니까? 금융시장에서 경험이에요. 지금은요. 저는 2008년도랑 지금은 비교해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대공황 때는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라는 거죠. 제닛 옐런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비교하는 것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 미국인들은요. 지금 일자리와 빚상환이 걱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코로나19가 이제 정점을 찍고 줄어들면 난 다시 이제 일터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수 있을까? 그동안 일을 못해서 돈이 없는데 이번 달 카드빚 어떻게 갚지? 제가 A형 간염을 앓는 동안에 오로지 제 생명의 걱정이 가장 컸지만 제가 이제 생명을 찾고 제 일자리로 돌아갔는데 해야 될 일이 제가 해결해야 될 일이 무궁무진하고요. 제가 그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막
해야 될 일, 앞으로 전진해야 되고 막 실적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려고 무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8월 달에 저에게 더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지금 시장이 반등이냐, 뭐 강세장 진입이냐,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 여러분 진짜 강세장에 진입하려면요, 증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4월 6일 우리나라 증시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옵션 만기일 있죠? 예. 그리고 제가 이번 주 힘들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 초반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주 초반에 올라갈 것 같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야 이제 올라가는구나 라고 해서 막 주식을 산다든가 그랬을 때 주반에 가서 다시 빠지면 그게 제일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주 초반에 빠졌다가 주 후반에 올라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주 초반에 막 올라갈 것 같지만 분위기 만들어 놓고 주 후반에 빠지면 더 사람 미치게 하는 거고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반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있는 2020년 지금 코로나19는 제 일정에 없었던 일이고요. 그렇다고 이 일정이 무언가를 제 최종 목적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더 땡겨오거나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올해 증시 여러분, 올해 울트라 캡션 짱짱짱 선수들의 장이라고 얘기하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대공황이냐 뭐냐 이거는 의미 없고요. 제가 돈다방 미스를 진행하면서 그 전에는 경제방송할 때 그리고 그 전에 증권사 브로커 할 때는 이렇게까지 제가 후벼 파지 않았는데 돈다방 미스를 하면서 제가 계속 지금 매일매일 이 시황을 보고 연시황을 보고 월시황을 보면서 그림을 그려 나가면서 그 그림 끝에 2020년의 그림은 결코 상승장의 그림이 아니에요. 아까 미국인들이 이제 일터로 돌아가면 일자리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빚상황 걱정된다고 얘기하죠. 오로지 여러분 지금 뉴욕주가 잡힌 겁니다. 미국은 뉴욕밖에 없나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 이제 코로나19가 중국 갔다 한국 갔다 유럽 갔다 미국 갔다 이제 일본 괴롭히고 이제는 가난한 나라들 괴롭히겠죠. 가난한 나라들은요 마스크도 없고요 사회적 격리도 안 되고요. 예. 그리고 항상 어려운 집구석에 더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 어려운 집구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엔 주변의 도움도 받지만 결국에는요. 예. 뭔가 이렇게 딱 결정이 나더라고요. 오늘 대한민국 증시 1800포인트 넘어가겠죠. 당연하죠. 그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또 이제 1900이 눈앞에 있다. 또 다시 증권사들은 2000포인트 기대할 겁니다. 오늘 미국 증시 왜 상승했다고요? 생명을 건져서 상승한 겁니다. 세상에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